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봐볼게. 자, 10쪽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이야. 자, 항은 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의 항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2a 더하기 3b 이런 게 있다. 그럼 2랑 a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또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항이 되는 거고,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쪼개져 있다. 그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항이 두 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다음에 상수항은 문자 없는 거 뭐 다 알 거고, 그다음에 개수 뭔지 알지? 개수는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거지. 근데 가끔 뭐 이런 놈들이 있다고 개수가 개수인 줄 아는 놈들이 있는데 뭐 그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다음에 다항식, 단항식 뭐 별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차수 뭐 이거 이제 쓰고 그냥 지울 건데. 자, 차수라는 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럼 이 항을 잠깐 보면 얘는 몇 차 항인 거야? 모르는 거지. 자, 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x, y에 대하여 또는 뭐 모든 문자에 대하여 라고 하면 5개니까 5차 항인 거고, 뭐 x에 대하여 라고 하면 3차, y에 대하여 라고 하면 2차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동류항 뭔지 알고.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란 말이 있는데, 내림차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중3 때 2차 함수 뭐 이런 거 배울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지. 자, 이렇게 차수가 큰 놈부터 써가는 게 내림차순인 거고, 내려가는 거니까. 오름차순은 이제 반대로 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것도 뭐 그냥 뭐 나온 거지. 다 아는 거야. 뭐 괄호 먼저 풀고 뭐 당연한 거고, 밑에 4번 박스 보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도 뭐 다 그냥 중1 땐가 그런 거.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지금 책 구성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단원마다 개념원리 익히기라는 페이지가 있어. 12쪽에. 이 부분은 내가 거의 안 풀어줄 거야. 거의 안 풀어줄 거고 그냥 숙제야. 무조건 자동 숙제고.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는 1번 때문에 잠깐 좀 보자. 자, 요게 있는데 1번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래. 자, 그러면 x 큰 놈부터 추르륵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동류항이 있다면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 자, 그러면 x 제일 큰 놈 봐보자. 몇 차가 제일 커? 요게 제일 크네.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써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2차 보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네. 3x 제곱. 그 다음에 1차를 봤더니 요놈이랑 요놈 두 개가 있는 거지. 얘는 x로 묶어서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얘를 x로 묶어버린다면 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 없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는 2번은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오름차순이니까 차수 낮은 것부터, 즉 y가 없는 것부터 해줘야 되는 거지. y가 없는 것, 요거 없네. 이거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자, y 없는 거 다 써줬고, 그 다음에 y 있는 거 하나짜리 요거 있네. 그 다음에 2개짜리 요거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물론 요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이제 조금 세밀하게 보고 가자면 이제 요 부분 y에 대한 오름차순. 근데 이제 요 부분 y 없는 것들이 항이 여러 개란 말이야. 이것들의 순서가 중요하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 오름이니까 뭐 x로도 좀 오름차순으로 써줘야 돼 이런 거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보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y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 할까라고 이제 생각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상관없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EAX나 EXA나 뭐 큰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 뭐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예제 1번으로 들어가 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놈을 하래. 사실상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A, B, C 만약에 숫자로 알면 숫자 대입하듯이 그냥 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좋아. 무작정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얘를 한번 괄호를 풀어버리면 이런 놈이 될 거고 자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나 해보자. 자 그러면 A 자리에 저놈을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B 자리에 요놈을 그대로 놓을 거야. 그 다음에 C 자리에 요놈을 그대로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겠지. 일단 뭐 처음이니까 그냥 쭈르륵 다 써보자 한번. 왜냐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2xy 제곱 더하기 2x 제곱 y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여기서 뭐 내림차순 뭐 이런 말 없으니까 이제 뭐 아무렇게나 해보자. 그냥 뭐 x에 대한 오름차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x 세제곱짜리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이고 이거 계산해주면 뭐야? 마이너스 x 세제곱인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두 개짜리 요거랑 요거 있고 이거 마침 딱 보니까 또 동류항인 거지 동류항.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더하기 3x제곱 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하나짜리는 뭐 요거 있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y 세제곱짜리가 동류항이 그래서 빼기 y 세제곱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그냥 뭐 차근차근히 하면 되는 문제 뭐. 그 다음에 2번 자, 요것도 한번 해볼 거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놈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이대로 대입하려면 B를 두 번이나 대입해야 되는 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자, A, B, C에 이제 대입할 건데 아까는 이제 완전 처음이니까 그냥 뭐 정직하게 했다면 지금은 한 단계 정도 이제 축소시켜보자. 자, 마이너스 A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Y 세제곱 빼기 X 제곱 Y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서 또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2를 곱하면서 이렇게 되겠네. 자 이러면 또 이제 동류항들 한번 찾아보자. 일단
x 세제곱 요거 계산을 해주면 13인가? 이거 될 거고 그 다음에 x 제곱 있는 거 보면은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x 하나짜리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 남은 거죠.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 뭐 쉬운 거. 자, 이런 문제 뭐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만약 간혹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 뭐 1, 2번 정도에 나오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나오면 이 문제 포인트는 그냥 실수 안 하는 거야. 실수 안 하는 거. 계산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돼. 이 문제가 뭐 실제 중요한 시험이든 뭐 수행평가든 어딘가에 나왔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말한 대로 실수 안 하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계산할 때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해줘야 돼. 이거 조금 더 천천히 해주고 글씨 좀 크게 쓰는 게 좋아. 너무 작게 쓰면 이게 x의 세제곱인지 제곱인지가 너무 급하게 쓰면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그러니까 계산 실수가 중요한 문제는 좀 천천히 하고 글씨 살짝 크게 써줘. 뭐 이런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2번. 얘를 계산해라 그랬네. 자,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A가 뭔지 B가 뭔지 따로따로 알려준 거고 얘는 이제 A, B의 합과 차를 알려준 상황인 거지. 자, 근데 이제 요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나는 여기에서 A, B를 따로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근데 뭐 너무 편하네. 그냥 뭐 연립하듯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 식을 더하고 빼고를 한번 해보자. 두 식을 더한다면 왼쪽은 2A가 될 거고 이게 될 거야. 근데 나는 A가 필요하니까 2로 나눠주면 그렇지. 그 다음에 A 나왔고 그 다음에 두 식을 빼버리면 또 B가 나오겠지.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리면 왼쪽은 2B 그 다음에 빼니까 4X 제곱 날라가고 플러스 2Y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 2B만 알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요놈에다가 저 2B를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4X 제곱은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네. 요것도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쪽을 가보자. 자, 지금 이제 지수 법칙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한번 봐볼게요. 자, 지수 법칙 뭐 대부분을 사실 중학교 때 한 거긴 한데 한 번 또 복습 삼아 차근차근 봐보자. 자 이렇게 뭐 지수끼리 또는 거듭 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주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이건 쓰고 지울게. 예를 들어보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요건데 얘가 이제 둘이 더해서 5승이라는 얘기야.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세제곱은 이거
여기다가 두 개를 더 곱했으니까 결국 5개 잡고 이런 식인 거지. 이거 때문에 둘이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뭐 거의 모든 책에 나누기 할 때는 3가지로 쪼개서 나와 있거든. 근데 그냥 필요 없이 우리는 뺀다고 생각하자. 그냥 뺀다고만. 자, 곱할 때 더했으니까 나눌 때 당연히 빼겠지.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자.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요게만 나왔을 거야. A의 M승의 N승이다. 얘는 지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A, B 전체의 M승이다 라고 하면 이 M을 갖다가 하나씩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 M승, B의 M승. 그럼 나누기도 마찬가지겠네. 이것도 B의 M승분의 A의 M승이다. 뭐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를 봐보면 이거는 이제 뭐 3, 4번 정도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A의 M승 곱하기 B의 M승 전체의 L승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이 L을 갖다가 하나씩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수끼리 곱하게 될 거야. 이런 놈이 되겠지. 나누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책에는 없는 건데 뭐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자, A의 0승은 뭘까? 1. 1이야. 1. A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는 말이 안 돼. 0승이면 하나도 안 곱한 거니까 그냥 없는 거야. 뭐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이제 학자들끼리 언젠가 그냥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어. 이제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는 2학년 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도 정상적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2학년 때 나오는 거고 8번도 2학년 때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는 미리 하자. 자,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어. 요 놈은 뭐냐면 역수된다고 생각하면 돼.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인 거야. 그럼 얘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A분의 1 전체의 M승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겠지. 자, 7번, 8번을 알면 2번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보통 이제 책들에서는 이걸 나눴다라고 하면 3가지로 쪼개놓는단 말이야. 첫 번째는 이렇게. 이게 뭐냐? 요럴 때. 그리고 M, N이 같으면 1인 거고 N이 더 크면 어느 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다고. 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뭐 요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겠지. 일단 넘어간다고 치고. 자, M, N이 똑같다는 건 똑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긴 건데 뒤에 놈이 더 크다는 거야. 지금 나눴는데 뒤에 놈이 더 크대. 그럼 뭐 분수 되겠지.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2번, 7번, 8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편의상 얘를 뭐라고 할까? 1, 2, 3은 좀 그렇고 그냥 A, B, C라고 한번 해보고 한번 봐볼게. A는 뭐 볼 필요 없어요. B를 잠깐 봐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나누기는 무조건 그냥 빼라 그랬잖아. 그러면 뺐으니까 2의 0승이지. 근데 모든 수의 0승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요러니까 그냥 1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학자들이 약속한 거야. 이제 지수 법칙이 모든 게 다 성립해. 근데 하다 보니까 지수에 0이 나올 때가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걔는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래서 그냥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하자라고 학자들이 이제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C 상황 한번 봐보면 얘는 뭐 이런 거지.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얘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냥 빼. 그럼 2에 마이너스 2승이야? 자, 근데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역수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지. 뒤에 놈이 더 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뭐 이거지. 똑같은 거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생각할 필요 없이 7번, 8번만 알면 얘는 그냥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나 안 나오게 잘 찍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뭐 2번 박스랑 3번 박스에 있는 거는 뭐 다 아는 게 될 거고, 뭐 15쪽에 있는 것들 단순 계산 문제니까 알아서 잘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볼 건데, 잠깐만. 그냥 한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볼까? 15쪽에서 하나만 골라가지고. 얘는 7번에서 5번만 한번 해보자. 그냥 연습 삼아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거 일단 괄호 돼 있는 거 좀 풀어내줘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앞에 놈은 대부분 보고, 자, 요놈 좀 풀어볼 건데, 자, 제곱을 갖다가 2x제곱 y에다가 전부 다 주는 거지. 그러면 4x 4제곱 y제곱 이렇게 될 거야. 제곱을 전부 다 줬으니까. 자, 근데 이제 나누기 해놓고 괄호를 계속 쳐놓은 이유는 요것들 이 세 개는 전부 다 나누고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괄호를 쳐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너네도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승을 갖다가 전부 다 줄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겠지. 그 다음에 x의 몇 승? 9승, y의 6승 이렇게 되겠지 이제. 자, 물론 이제 원래 현대식 표현으로는 9제곱, 6제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승이라고 할게. 원래 이제 승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어서 옛날에만 쓰고 원래 지금은 공식적으로 안 쓰는 표현인데 너무 불편해. 만약에 x에 이거 나오면 17제곱이 17제곱도 아니야. 원래 제곱 세제곱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7제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17승이라고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요거 이제 계산하려면 숫자끼리 따로, 뭐 문자끼리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결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숫자 따로 문자 따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럼 숫자 따로 한번 해보면 4 나누기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얘 약분되고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에다가 얘는 이제 지수 법칙 써가면서 할 건데, 이거 나누는 놈만 빼주면 되니까 3에서 4는 빼주고, 그렇지, 9는 더해주고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2에다가 2 빼주고 6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에다가 x의 8승, 그 다음에 6승, 그렇지. 요게 이제 답이 될 거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뭐 두 번째 방법은 뭐 요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나누기 있으니까 나누기 한 놈은 밑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 나누기 한 놈만 이렇게 보내고, 얘는 뭐 정리하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분하듯이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일단 y제곱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끼리 약분을 할 때는 나누기인 거니까 결국 분수는 지수끼리 뺀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뭐 얘랑 얘를 약분한다고 생각하면 4승 다 날아가고 여기는 5승이다. 뭐 이래버리면 되겠네. 그리고 4는 날아가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모에는 하나도 없고 위에는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 x 5승 y 6승이니까 뭐 이제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어떤 방법을 쓰든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돼. 이것도 실수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몇 번이냐? 3번을 보기 전에 계수 구하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이것저것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필요한 놈만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수를 물어보는 게 정리돼 있는 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뭐가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쓸데없이 다 정리하지 말자는 거야. 필요한 놈만 정리를 하자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봐볼게요. 특수한 것들. 첫 번째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모든 계수의 총합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이때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문자에다가 1 대입해주면 돼. 모든 문자에다가 1 대입해주면 돼. 이따가 뭔 소리인지 한번 봐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수항 물어볼 때가 있어. 상수항을 물어보면 모든 문자에다가 0 대입해주면 끝날 거야. 이것도 이따 한번 상황을 봐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서 봐보고. 이렇게 쓰게 일단.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이게 있다고 해보자. 우리 이제 요 정도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살짝 써봤어. 자, 그럼 얘는 일단 전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는 거지 이제. 자, 근데 그럼 모든 계수의 총합이라는 건 요때 전개한 다음에 계수의 총합이야. 그럼 1이랑 5랑 4를 더하라는 얘기지. 근데 그러려면 이 x제곱이 그냥 그대로 그냥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x들이. 그 말은 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지. 그 짓을 전개하기 전에 대입하나 전개한 후에 대입하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개해서 x에 1 대입해가지고 10이라고 나오나 요때 그냥 전개하기 전에 1 집어넣어가지고 2 곱하기 5 해서 10 나오나 어차피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상수항도 마찬가지. 상수항이라는 건 x만 빠지는 게 아니라 문자 있는 놈들은 아예 싸그리 없어져야 되지. 그러려면 문자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 후에 0 대입하나 전개 전에 0 대입하나 값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개 전에 그냥 모든 문자에다가 0 집어넣어버리면 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한 거는 뭐 요 정도만 살짝 봐볼게.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해봤을 수 있는데 fx가 뭐 요놈이다 라고 해볼게. 이래놓고 몇 가지를 물어봤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f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방금 얘기했던 모든 계수의 총합이랑도 맞아떨어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c를 물어봤어.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렇지, 좋아.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도 해봤을 텐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요건 뭐가 될까? x에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조금 더 해보면 자, a 더하기 c를 물어봤어 만약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 더 볼 건데 b만 물어볼 수도 있어. 힌트는 1, 2, 3번을 조합해야 되는 거야.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B만 뭐가 다르지? 네. 둘이 더하면 B가 어떻게 돼? 없어요. 날라가지. 그럼 A랑 C만 남는 거네? 네. 그러니까 얘는 굳이 표현하면 이거겠지. F1에다가 F-1을 더하면 2A 더하기 2C가 나와. 거기에다가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제. 뭐 이런 짓도 이제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얘는 자 반대로 둘이 빼버리면 B만 남는 거지. 그래서 F1에서 F-1을 뺀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B만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뭐 계수 구하기 할 때 뭐 이런 짓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얘기를 좀 해놓게 찍자.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 번 더 보자.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놈만 전개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x 세제곱이 안 나올 놈은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쨌든 전개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둘이 곱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1이라는 놈은 누구랑 만나야 x 세제곱이 될까?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개수가 5가 나오는 거네. 그 다음에 이 놈은? 그렇지. 그럼 여기서 1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x제곱은 이 놈이랑 하면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놈은 이 놈이랑 만나서 12가 나올 거고. 요것들만 싹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전개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지금 동그라미 친 숫자들이 이제 동류항의 개수들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3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물어봤어.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1대 그렇지. 모든 문자에 1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근데 분명히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전개 전에 대입해도 된다 그랬잖아.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까먹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전개한 다음에 대입하는 놈도 있어. 미친 짓이지. 자, 그래서 바로 대입 해버립니다.
2 빼기 1 더하기 3 될 거고 여기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4에다가 5 해서 답은 2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곱셈 공식 들어갈 차례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곱셈 공식을 좀 들어가자. 내가 또 프린트를 좀 줄 게 있어서. 자, 보시죠. 그래. 저기 곱셈 공식 그 뭐 프린트가 원래 있는데 그게 파일이 망가져가지고 아무튼 다음에 내가 주도록 할게. 이걸 찍었었나? 곱셈 공식 들어가보자. 자, 곱셈 공식을 테마별로 좀 나눠서 한번 봐볼 건데. 자, 완전 제곱식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은 일단 먼저 2개짜리가 있어.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고. 자, 쪼르륵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렇지. 여기 되겠지. 자, 그리고 요놈은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공식도 있지. 변형 공식. 자, 변형 공식이라는 건 사실 요 식을 그냥 좀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이항만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요 식에서 a제곱 b제곱만 남기고 얘를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게 될 거고, 또 밑에 놈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이런 놈이 되겠지. 이제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얘는 요 놈에다가 4ab를 더한 거고, 요 놈은 그렇지. 요게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봐보면 요 놈이랑 요 놈을 만약에 뭐 뺀다고 생각하면 a제곱 b제곱은 날라가고 4ab만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4ab야. 그럼 당연히 플러스가 더 클 거니까 여기다가 4ab를 더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프린트가 있었으면 써져 있었을 텐데, 완전 제곱식은 이제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일단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으면 하나씩 제곱을 할 거야. 먼저 하나씩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2개 곱한 놈에 두 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밑에 놈도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a랑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씩 제곱하면 a제곱이랑 b제곱이 있을 거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2를 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건 3개짜리. 요건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자, 하나씩 제곱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개씩 곱한 놈이 얘는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놈에다가 2배를 할 거니까 A, B, B, C, C, A. 이제 요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규칙에 의해서 생긴 거고, 4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아니 A, B, C, D가 있으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 그 다음에 두 배의 A, B, 뭐 A, C, A, D, B, C, B, D, C, D. 요게 이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몇 개가 나오든 완전 제곱은 그렇게 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런 거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책에는 이 세 개짜리도 뭐 변형 공식이다 해가지고 요 놈은 뭐 요 놈 빼기 요 놈이다라고 해놓은 책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 관련된 거 나오면 요식 써놓고 쭈루룩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순서를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 이게 핸드폰에서는 파일이 보이는데 컴퓨터에서 안 열려 순서가 자, 1차 시계곡 먼저 한번 봐볼게. 자, 일단 이것도 2개짜리랑 3개짜리가 있어. 자, 2개짜리에서 첫 번째 이제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요거 보면 얘는 요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 얘는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이 두 번째 거는 그냥 외우지 말라 그래.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전개해.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이제 하다 보면 외우는 것보다. 근데 이제 전개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니까 뭐 굳이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규칙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자 요걸로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 기준으로 딱 2개짜리 공식만 있다고 치면 x제곱 한 다음에 2개의 합, 2개의 곱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합이라는 건 하나씩 더 한다의 느낌인 거고 얘는 저기서 한 것처럼 2개 곱한 놈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2개 곱 뭐 이렇게만 이제 써놓게 2개를 곱한 놈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3개짜리를 한번 봐볼 거야. 3개짜리 3개짜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놈인데 2가지가 나올 거고 자 요거 한번 봐볼게.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랑 같은 흐름인데 흐름이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3개짜리니까 먼저 x세제곱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는 하나씩 더하는 거야. 하나씩 더해서 x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개를 곱하는 건데 그게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이번에. 그래서 A, B, C,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아직 상수항이 남았어. 3개짜리니까 3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개짜리도 마찬가지. 이제 고등학교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4개짜리는 곱셈 공식을 쓰지 않고 전개하게 되어 있긴 한데 곱셈 공식을 써서 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여기에 x 플러스 b가 붙어 있으면 x 4제곱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x 세제곱 2개씩 곱해서 더한 다음에 x 세제곱 3개씩 제곱 그 다음에 3개씩 더한 게 또 여러 개가 있겠지. 그놈 x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 b, c, d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개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얘는 이렇게 전부 다 마이너스일 때야. 전부 다 마이너스일 때는 이것만 기억하자. 끄마끄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데 끄마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끄마끄마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 얘기를 한 몇 번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외워라 하고 이제 나온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있단 말이야. 변형을 내가 알아서 시켜야 될 게 있어. 그 중에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놈이거든.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있는 거를 따로 외우라고 보통 하지.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인 거는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해. 그럼 얘는 이제 외워서 이제 쓰면 돼. 근데 이제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 다 마이너스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요게 이제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아까도 내가 얼핏 얘기했는데 요 마이너스까지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씩 더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두 개를 곱해버리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세 개를 곱하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있었다. 자, 전부 다 플러스면 외운 대로 가는 거지. x 세제곱에다가 이거 x에다가 두 개씩 곱한 거 2, 3, 6, x 세 개 다 곱한 거. 요게 이제 되는 거고. 만약에 전부 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외운 대로 가는 거야. 자, 외운 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신경 안 쓰고 1, 2, 3을 신경 써줘야겠지. 그러면 x세제곱에다가 빼기로만 바뀌는 거지 이제. 여기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섞여 있을 때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자, 이때는 자 섞여 있을 때는 플러스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외운 게 아니지 섞여 있는 거는. 이럴 때는 일단 공식 자체는 플러스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되 항을 갖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세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일 더하기 2 빼기 3 x제곱 또 더하기 둘이 곱한 거 이렇게 x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하면 6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공식을 따로 외우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거나 한 건 또 안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외우지 않았던 거는 그러니까 외운 거는 그냥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아무튼 외운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외우지 않은 것들이 나오면 마이너스까지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공식은 이제 플러스 공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세제곱 들어가는 거야. 요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된 거라고 보면 돼.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나올 것이 완전 세제곱. 자, 이것도 이제 보통 두 개를 얘기한다고.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 이런 거를 이제 완전 어떤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놈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요거야. 자, 이 생김새는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자. 개수는 외우자. 1, 3, 3, 1 요 개수는 외워. 이 개수가 나오는 원래 규칙도 있긴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세제곱까지밖에 현재는 안 나오니까 그냥 개수만 외워. 1, 3, 3, 1 외우고 그 다음에 A 기준으로 보면 3개, 2개, 하나, 빵개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B는 빵개, 하나,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공식을 또 외우라고 하지.
얘도 뿜아. 요거야 요거. 요 놈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래. 이 마이너스 b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a만 있으니까 플러스인 거고, 얘는 b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b가 두 개니까 플러스, 세 개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곱셈 공식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할 거. 요 완전 세제곱식의 변형 공식이야. 요거. 자, 얘는 요건데, 즉 요 놈만 빼놓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넘긴다는 얘기고, 요 놈에다가 요 두 개를 빼는데 3ab로 묶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 거겠지. 요게.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해주면 요게 될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변형 공식이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뭐 달달달 외워야 돼. 이거는 이제 외우는데 조금 이제 외우다 보면, 물론 이제 뭐다 외웠을 수도 있지만 외우다 보면 헷갈리는 게 부호야. 부호. 이제 공부 좀 했어. 그러면 대충 모양은 기억이 난다고. 근데 뿜아가 어딘지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A, B 사이의 부호는 항상 똑같은 거야. 그럼 A, B 사이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럼 얘만 마이너스. 요 놈도 A, B 사이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놈은 플러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 변형 공식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이렇게 좀 쓸게. 제목은 그냥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써버릴게. 왜냐면 곱셈 공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인수분해 할 때 훨씬 더 많이 써먹는 거여서.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 많이 써먹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1학년 때 이 단원을 집중적으로 배울 때는 곱셈 공식으로도 많이 나와 당연히. 근데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까지 멀리까지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 공식은 이제 인수분해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방향으로 내가 써줘 버릴 거야. 어떤 거냐면 얘랑 똑같은 건데, 얘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물론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정리가 돼 있는 거를 전개하는 게 곱셈 공식인 거지.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요 놈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니까 내가 요 방향으로 써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요게 될 거야. 자, 요 놈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요 느낌으로 가면 돼. A, B 사이의 부호는 똑같다 느낌으로. 그래서 얘가 플러스니까 요 놈이 플러스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가운데는 플러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금 변형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 이 두 개를 이제 연결 지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때 요걸 쓰고 어쩔 때 요걸 쓰냐라는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아니면 빼기가 나왔을 때는, 자, 어떠한 식의 값을 구할 때는 요 공식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3이고 a, b는 1이다 라고 했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뭐냐, 이렇게 어떤 식의 값을 구할 때는 저 변형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말 그대로 인수분해할 때 또는 뭐 약분이라고도 살짝 써놓게. 이제 약분, 분수가 어떻게 되면 복잡하게 됐을 때 약분하려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인수분해긴 한데 뭐 약분할 때도 많이 쓴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좀 해놓을게. 그래서
요것들 이제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합차 공식 뭐 요거는 다들 알 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자, 3개짜리 세제곱 공식을 한번 봐보자. 3개짜리 세제곱.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세제곱 들어간 게 3개가 나와 있어. A, B, C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쭉 한번 써보면 자, 요 공식이 있어. 요거 뭐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일단 달달달 외워줘야 되고 뭐 외워줘야 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얘는. 그냥 이제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 이제 이따가 아니고 아마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이제 곱셈 공식을 어떤 걸 써먹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수라고 봐도 돼. 개수. 뭐 예를 들어서 좀 모양이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2개, 3개를 곱해놨다. 그러면 요 공식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기는데 아무튼간 3개, 6개를 곱해놨다. 그러면 요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긴 거는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중요한 게 요 식 자체도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근데 이 지금 내가 얘기할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듯 하지만 뭐 교과서 대단원에 갑자기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야 어떻게 보면. 자, 먼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요 왼쪽이 싸그리 0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오른쪽도 0이어야 되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얘랑 얘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제.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라면 무조건 이거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요거다 라는 건 오른쪽이 0이라는 얘기인데 오른쪽이 0이면 왼쪽이 0인 건 맞아. 근데 무조건 얘가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요놈 또는 요놈이 0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반대 방향은 무조건 맞진 않는 거고 이러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먼저 요게 0일 수도 있고 또는 요거야. 이제 요거인 이유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일단 얘기를 하면 얘가 0이라는 건 왼쪽이 0인 건 맞지만 무조건 얘가 0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요놈이 0이든가 또는 요놈이 0일 때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놈이 0일 때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얘가 0일 때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일단 이거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요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즉 요 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얘는 정리를 샥 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다가 요거야 요거. 자, 이 공식 관련해서 이 3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써먹는다고 생각해도 돼. 자, 요 부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 자,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을 더해놨다고?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0 아니면 플러스인 건데 둘이 더해서 0이 아니 3개를 더해서 0이라는 건 전부 다 0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A, B 같고 B, C 같고 C, A 같으니까 결국
A, B, C가 다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 2번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요거 같은 건데, 이렇게 플러스일 때가 있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도 다 플러스가 된다. 요거 기억하자, 요거 진짜 많이 써먹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칠판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보면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된 거야. 자, 완전 세제곱식 1, 3, 3, 1에다가 A 줄어들고 B 늘어나고, 이거 기억하고. 마이너스면 뿌마뿌마. 그 다음에 변형 공식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인수분해 공식이랑 해서 이제 식의 값을 구할 때는 요걸 많이 쓰고, 인수분해해야 될 때는 요걸 많이 쓴다.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 공식 쫙 외워줘야 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왼쪽이 0이니까 요렇다는 거 가능할 거고, 반대로 됐을 때는 무조건 요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요렇든가 요렇든가다. 요렇든가인 이유는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뿌뿌뿌일 때는 뿌뿌뿌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칠판이 없는 김에 그냥 요거는 눈으로만 볼게. 17쪽 그 박스에서 맨 밑에 10번에 보면은 저 4제곱 나오는 유일한 4제곱 공식이 있어. 자, 뭐 저거는 뭐 따로 외워놓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게 잘 안 나와. 일단 진짜 잘 안 나와. 너네가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를 100개를 풀면 진짜 뭐 5개도 절대 안 나와. 2개, 3개 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슬슬 까먹어. 그러다가 시험에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갑자기 재수 없이 나오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안 중요하니까 좀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그런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갈 거고,